이번 보고서는 유통업종 전체 1분기 리뷰 영상입니다. 자, 1분기 유통업종의 합산 주가 수익률은 2%이고요.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코스피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좀 거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BGF 리테일이 4분기 호실적과 리오프닝, 가공식품 물가 상승, 편의점 업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모습을 보이면서 27%나 상승을 했고요. 그에 반면에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률이 코스피 수준 마이너스 7%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씩 좀 알아보면, 첫 번째, 백화점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1월부터 2월까지는 두 자릿수 신성장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좀 뜯어서 보면 신세계의 경우는 관리 매출액 기준으로 20% 내외, 롯데와 현대는 10%대 초반의 기존 점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3월에는 이 모습이 좀 둔화가 되었습니다. 신세계의 경우는 7%에서 8%, 거의 반 이상 떨어졌고, 롯데도 현대와 같이 2% 정도의 수준이면서 여기는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존 대비 크게 늘어나고, 자가격리 인구가 늘어나고, 트래픽이 감소되고, 또 꺼려져서 나가지 않게 되고, 이러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역시 성장이 견조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편의점주가 양극이 좀 갈렸지만, 오히려 간단하게 갈 수 있는 편의점이라든가 대형마트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 2.4% 올랐고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플랫, BJ 리테일 4%, GS 리테일이 1%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대형마트는 전년도에 높은 기고 영향으로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물가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인데, 가공식품의 물가가 6.4%는 상승을 했고, 대형마트의 가공 매출 비중이 무려 3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편의점주는 45%나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기존점 성장률 영향은 2%에서 3%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주에서 주목할 점은 리딩 업체와 팔로워 간의 기존 점 성장률 격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건데, 롯데마트의 경우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점포 리뉴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좀 가보진 못했는데, 그 성과는 과거 이마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마트도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얼마 전에 리뉴얼을 해가지고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의 격차가 축소가 되고 있고, 양사 간의 점포 입지 비중이라든가 전년도 기저효과를 차이를 감안했을 때 격차 축소 구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GS 리테일의 대도시 점포 입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타격도 컸지만 회복 강도도 강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면세점 쪽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올림픽과 봉쇄 조치 영향으로 중국 내 통관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높은 수수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면세 사업의 감익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 수익률 보시면 BGF 리테일, 롯데 쇼핑부터 호텔 신라까지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GS 리테일과 이마트가 제일 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타증권 쪽에서 다시 영업이 이쪽으로 보시면 롯데 하이마트가 오히려 하위권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호텔 신라도 거의 하위권, 그다음에 현대 쇼핑도 하위권, BGF 리테일과 롯데 쇼핑은 둘 다 괴류율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편이었죠. 그래서 밑으로 더 내려가 보시고요. 자,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중심으로 유통업종을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 그 이유는 첫 번째,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의무 휴업이라든가 유통업종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겠고, 또 온라인 영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점포의 의무 휴업 규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개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경쟁 완화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난 하반기부터 높아진 기고 영향으로 성장성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 강도와 수익성 악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요. 오프라인 할인점에 대한 GPM 악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분명 사실이기 때문에 롯데 쇼핑과 이마트의 밸류에이션은 지난 하반기부터 크게 디레이팅이 되었습니다. 쿠팡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요, 수익성을 챙기겠다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마켓컬리 역시도 IPO를 통해서 좋은 몸값으로 상장하기 위해선 수익성을 좀 챙겨야 되는 그 시기가 왔고, 여러 사업자들이 배달비 인상이라든가 프로모션 축소, 그다음 멤버십 가격 인상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 어플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 정말 수수료 떼어주고 배달비 떼주고 나면서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한 거 대비해서 빨리 뽑아 먹겠다, 수익성을 챙겨 가겠다, 이제는 사용할 만큼 사용했고, 이제
소비자들도 이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경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편의점은 물가 상승과 리오프닝에 따른 트래픽 회복에 따라서 기존 점 성장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BGF 리테일의 경우 업사이드를 크게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GS 리테일은 이커머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요. 실적 전망치 상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점 성장률 전망 상향과 원가율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3월 편의점 기존점 성장률이 기존 대비 양사 모두 2% 내외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3월에 학교가 대면과 개강 개학 일상 회복을 이뤄가면서 생긴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트렌드가 지속이 되고 전망치를 충분히 상향할 정도가 되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도와줘야만 합니다. 네, 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겠죠. 자, GS 리테일의 경우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커머스 사업 적자가 QOQ로 확대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성이 낮을 것이며 편의점 업황 개선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좀 이번 연도까지 좀 암울한 건 맞습니다. 암울한 건 맞고 자, 백화점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점에서 면세 업종의 회복 가능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인바운드 회복이 아웃바운드보다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하반기부터 면세점과 같은 인바운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본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너도 나도 하반기에 간다 그래서 겁납니다. 이러다 하반기 아무것도 안 갈까봐. 네. 그래서 쭉 주요 골자가 되는 이제 회사들 쭉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부합을 하면서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은 높은 이제 기고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SSG 상장도 연내에 남아있고 스타벅스도 자회사로 편입 연결이 되었고 G마켓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고 있고 이제 이커머스 경쟁이 끝나면서 수익성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프로모션 축소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성이래 이제는 실적의 상향을 위해서 회사가 좀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또 친근한 이제 야구 구단을 소유한 구단의 이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 같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 쇼핑이 그 다음으로 이제 탑픽이었던 걸로 봤는데, 희망퇴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삼각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 수익성 개선 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롯데온에 대해서 이제 상품 판매 같은 경우에 25% 전망을 했고요. 컬처웍스 실적도 이제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적극적 리뉴얼 효과로 해가지고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 좀 수익이 좀 잘 올라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롯데 쇼핑에서 이제 한샘도 인수를 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나중에 될 거라고 봅니다. 신원식 어떻게 날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쇼핑이다 보니까 뭐 갖다가 팔면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신생에는 이제 이마트 쪽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지만은 면세 쪽하고는 사실 조금 아직은 좀 거리감이 있죠. 네, 그다음 백화점도 이제 슬슬 이제 역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 추천하기만은 좀 할 수 없는 네,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고 호텔신라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죠. 뭐 호텔이 당연히 회복이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바운드가 아웃바운드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호텔신라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앞선 보고서에서 호텔신라에 대한 영상 올려드렸지만 뭐 그렇게 크게 그 보고서를 읽는다고 해서 긍정적 기분이 들기보다는 이거 약간 반반인데 이런 생각이 좀 더 들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더라도 조금 후순위를 밀어두는 게 나을 것 같고 BGF 리테일 같은 게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제는 업사이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딱히 호재가 있지 않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S 리테일은 정말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하지만 목표 주가도 점점점 하향해서 내려오고 있고 원래는 제가 살 때까지만 45,000원 요 정도 보고 있었는데 5만원? 이 정도까지도 보고 있었는데 이 목표 주가가 벌써 다 4만원대 밑으로 또 다 내려와 버렸고 또 사업은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고 작년 7월에 합병한 이후로 뭔가 제대로 하나 보여준 것도 없고 투자했던 회사들에 대해서도 실적이 뭔가 엄청난 상승세가 일어난 게 아니라 뭐 적자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GS 본사에서도 이제 인수했던 휴젤마저도 지금 뭐 자꾸 이제 보톡스에 대한 사용 허가 제한 뭐 이런 것들 막 받으면서 좀 휘청거리고 있는데 과연 GS가 사업을 잘하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LNC 같은 부분이 좀 하향이 되면서 목표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다. 그리고 여기 롯데 하이마트 여기도 어떻게 보면 좀 업사이드가 그렇게 뭐 크게 반영될 만큼
모멘텀이 있진 않다. 목표 주가는 뭐 상한가 정도에 되어 있지만 목표 그 모멘텀이 크게 많이 남아 있진 않다라고 보면서 유통업종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객관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차트를 또 하나씩 보면서 그래도 사업이 뭐 내용이 좀 나쁘지만 주가는 싸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혹은 와 여기는 정말로 탑픽을 꼽았는데 주가 정말 싸구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마트 일봉입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뭐 소폭 좀 한 10%가량 좀 올라온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네, 월봉상으로 주봉상으로는 그렇게 뭐 의미 있는 반등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의미 있는 반등까지는 아닌데 또 일봉상으로 또 조만간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노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IPO 기대감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주가가 다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익성 때문이라도 뭔가 부정적 기사를 하나 띄워서 뭐 IPO 전에 주가를 좀 하락시킨다 혹은 공매도가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한 번쯤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한 요 가격쯤이면 한 13만원 정도 되겠죠? 13만원 정도에서 대응을 해서 매수를 좀 해 나가도 크게 뭐 문제는 없지 않나. 주봉상으로 볼 때도 지금 여기가 거의 저점이고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밑에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거의 코로나 전주가라서 말은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재무표 같은 거 보시면은 PR이 7배밖에 안 되는 저평가 구간이라서 예, 괜찮은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롯데 쇼핑을 꼽았는데 롯데 쇼핑 같은 경우 거래량이 거의 없고요. 네, 주가는 많이 반등했네요. 롯데 쇼핑은 많이 반등했네요.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많이 그나마 네, 물론 이제 일봉상으로는 많이 반등했지만 이제 주봉이라든가 월봉상으로 보면 그렇게 뭐 또 크게 많이 반등한 건 아니긴 한데 네, 뭐 그래도 네, 이 정도면은 전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재무표 이런 거 보면 PR이 좀 다소 높다라는 거까지 확인이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신세계 종목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신세계는 약간 좀 횡보세, 약간 이마트하고 살짝 비슷한 기류가 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바닥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크게 뭐 당장 매수하거나 이럴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재무표로 봤었을 때 7배 뭐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잘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여기도 현대백화점도 과거에 엄청 올랐었죠, 작년에. 네, 여기도 바닥 빠졌다가 쭉 올라왔고요. 네, 요때 이렇게 팍 떨어졌다가 지지분 하다가 막 올라왔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월봉에서도 요때가 정말 기가 막혔죠. 요 슈퍼사이클. 네, 요때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올라왔고 다시 하락. 팬데믹 터지고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야외 이제 마스크 벗기 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좀 해제가 되고 나면 사람들 과연 백화점에만 이제 몰려 있을까? 물론 백화점을 나들이 하러 갈 수 있겠죠. 옷을 좀 사러.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로 과연 호텔을 갈까? 야외로 나가지? 이런 거죠. 물론 야외로 나가서 숙박을 이제 호텔에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텔 신라를 가서 잘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 여기 거의 다 면세 아니면은 여행객들에 대한 호텔 수요 이런 것들인데 크게 지금 뭐 나와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업사이드가 거의 없는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오늘 뭐 강보 합세이긴 했는데 뭐 쭉쭉 올라와서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정말 가진 자들의 영역인데 좀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치스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저점 25,800원까지 낮아졌다가 상승한 후에 지금 2차 상승 살짝 소폭하고 반납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쨌든 정말 넓적한 V자를 그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연말에 가면 다시 3만원 정도 회복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 여기서 떨어졌으면 진짜 너무한 거죠 지금. 물론 더한 종목도 있기는 한데 네, 좀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절을 치고 나왔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약간 쳐다볼 생각은 없고요. 네, 뭐 잘 물리신 분들은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현대 홈쇼핑입니다. 굉장히 안 좋죠. 여기도 코로나 때 굉장히 휘청거렸던 회사 중에 하나이고 그 이후에 뭐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건 뭐 다소 평범하고 PR도 저렴하고 네, 근데 뭐 딱히 모멘텀이 없다. 문제는 딱히 모멘텀이 없다.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롯데하이마트. 네, 롯데하이마트도 마찬가지죠. 뭐 없죠. 거래대금도 없어요 실제로. 네, 뭐 거의 뭐 죽어가는 주식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물론 이렇다라면은 지금 롯데하이마트와 이제 롯데 계열사 중에 하나랑 좀 합병을 하는 그런 구도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PR은 10배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격리 해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격리 해제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그 마스크 또 해외
야외에서 끼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뭐 끝나고 영업 제한도 끝나고 이러다가 보면 뭐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을 빠르게 받고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영상 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좀 내용이 부족했더라도 좀 감안하고 좀 잘 들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이번 원픽은 이마트, 그 롯데 쇼핑이었는데 그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두고 보고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